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혹시 뭐 누구한테 불만 있어요? 왜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합니까? 아,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서울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먼저 나서야지요. 그럼 누구 탓으로 자꾸 돌릴 겁니까? 중국 탓. 아니야. 중국 탓 아니야. 자, 하여튼 뭐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참 많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뭐 포털 사이트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네. 덕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덕후요? 문재인 미담만 보는 덕후들. 네. 혹시 최욱 씨 뭐 문바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문빠예요. 5월 11일부로 됐던가 그죠? 네. 아니 근데 요즘 하여튼 그 청와대 관련 기사들에 굉장히 호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보도 훌륭하기는 네. 합니다만 네. 또 정책 같은 것들도 그렇죠.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네. 그 모든 정책 네. 서울시 거 그대로 베낀 겁니다. 박원순이 최고입니다. 나 박봐요. 이제 막 무리수 던지는구나. 네, 실제로 근데 청와대에도 그 서울시 출신 인사도 꽤 뭐 여러 명 중용이 됐다고도 하고요. 네, 그게 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을 그렇게 좀 베껴가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뭐 벤치마킹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곧 베껴갈 그 제도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근로자 이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불과 뭐 몇 주 전만 해도 그 노동자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혼내더니 또 근로자 이사제입니까? 노동자 이사제도 사실은 뭐 될 것 같긴 한데 네. 현재 뭐 법령 등에는 아마 근로자 이사제 이렇게 아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 네, 이사를 안 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사하면 엄청 높잖아요. 야,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네. 네, 그 임원 중에도 뭐 하여튼 최고 일정을 하는 데가 이제 이사회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사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제일 싫어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분 얘기를 또 자꾸 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 서울시에 벌써 한 5분 정도가 근로자 이사로 임명이 됐다고 그래요. 와.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2분 모시고 직접 이 근로자 이사제가 뭔지 또 어떤 점들이 좋은지 등등 한번 좀 잠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은요. 서울산업진흥원의 강주현 이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천기문 이사님 역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되신 거.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 또 앉으셨어요? 벌써 약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근로자 이사제가 뭔지 정확하게 좀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강 이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또 남한테 미룬다 또. 네. 예,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직원들의 대표가 네.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음. 이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공동 의사결정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가 보통 이제 뭐 공기업 하나당 몇 명 정도가 있죠? 한 9명이 되나요? 네, 그 정도. 물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네네네네. 있는데 한 9분 정도 9분 보시면 될 되시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한 분이고 네. 인원에 따라 좀 다른데 규모가 큰 조직은 이제 2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거기 그 취지는 뭐 좋습니다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약간 좀 왕따 당하거나 그런 문화 같은 게 아니면 그 기존 이사들하고 한패가 돼서 그죠? 어용으로. 네. 짬짬이 해먹거나. 그 여러 가지 또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 이사님? 중간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사분들이 한 8명에서 10분 정도 계시다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상임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외부에서 초빙된 비상임 분들도 계신데 네. 그 중간에서 이제 양쪽에서 가르마를 잘 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마를 타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의 선배로서 막 되게 우리 편이었던 뭐 과장님이 나중에 저 부장 달고 뭐 이렇게 되면 네.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 근로자 이사 제도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이제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단계는
이사로 바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의 직무를 하면서 네. 이사의 업무를 이제 겸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단계다 보니까 말씀하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월급은 좀 많이 올라갑니까? 월급도 전혀 변화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재정적인 면의 변화는 약간의 변화. 이사회에 참석하면 네. 네, 참석 수당.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출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근로자 중에 우리 형님 두 분이 이사로 당선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투표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투표합니까? 네, 직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아. 대표를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하고 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까지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투표로 선거를 치른 다음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2배수가 추천이 되면 서울시장께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사가 된 사람들은 사실 더 귀찮은 거 아닙니까?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이사회 할 때마다 가서 참석해야 되고 또 괜히 또 의심받을 수도 있고 욕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또 그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아이 원래 나석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 오지랖 넓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평소에 이제 조직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서울시정에 대한 변화나 개선의 의지가 있었던 네. 직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마침 공교롭게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네, 뜻하지 않게 시대의 흐름에 말려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만 있는 제도입니까? 지금 성남시도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시장이랑 둘이 너무 경쟁해. 너무 경쟁한다니까 둘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기업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서울시가 뭐 운영하는 그죠? 뭐 산하기관 서울 산하기관만. 그렇습니다. 네, 산하기관하고 뭐 서울시 사기업 쪽에서도 지금 검토는 어디요? 좀 사기업 분야에서도 사기업에서도. 좀 검토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영자 측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 그렇겠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도입된 거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를 거쳐서 도입이 됐고 대선 앞두고 요거 쓱 들어가셨네. 임명은 이제 올해부터 서울연구원의 배준식 박사를 1호로 시작해서 저희 이제 2호, 3호 이렇게 쭉쭉쭉 임명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 좀 언론에 많이 좀 보도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조금 묻혔습니다. 좀 묻혔어요. 당시에 뭐 어떤 이슈가 큰 게 터졌나 보군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때 최순실 터졌군요. 이거. 시기적으로 이걸 딱 맞춰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딱 어디 해먹기 좋거든. 좋지. 근데 최순실에 묻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대선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뭐 안 되는구나.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어찌됐든 뭐 대선 앞두고 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굳이 이렇게 도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유가 있죠. 네. 네.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직원들의 대표가 노동자가 이사회 일원으로서 이사에 참여를 해서 조직의 중요 결정에 같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 손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네. 한 조사에 따르면 그 중에 노사 갈등도 꽤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존의 이제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제도적으로 공식화된 이사회에 직원이 대표가 들어와서 같이 책임을 지고 논의하고 같이 공동 결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제도는 아니고 유럽에서 오랫동안 상당수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던 그런 제도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세상에 또 그런 것만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굉장히 반대했던 입장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네. 물론 뭐 어떤 사측의 입장이 크겠습니다만 또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게 없습니까?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표정들인데. 이거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생각해 본다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네. 좀 반대가
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노라는 제도가 있고 그렇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이익이라든가 영업 수익과 주주 정책 제고가 중요한 또 그게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네. 공기업이라든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는 공익성이 우선되고 또 기관장의 임기가 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큰 반대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노사 갈등이 심하진 않죠. 이른바 사기업 등에 비해선.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와 이른바 뭐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기관장들도 임기가 있고 혹은 뭐 내부에서 또 뽑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노사 갈등이랄 게 그렇게만 심각하게 막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사기업에 좀 도입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공공기관에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처음에 도입해서 시행을 할 때 네. 어쨌든 사기업 쪽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과거에 주 5일제 같은 게 도입이 될 때 그때도 뭐 경총이나 정경련이나 이런 경제연합회 쪽에서는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쯤에 와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양적인 노동보다는 이제 질적인 노동의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들어온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처음에 도입할 때는 좀 두렵고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공공은 그런 부담감이 좀 적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먼저 도입을 한번 해보고 마침 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노동이사제가 공약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 쪽으로 좀 널리 전파되지 않을까, 확산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도 맞는데 공공 쪽도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한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 이제 많은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네. 산하기관이 있는데 아까 이제 천 이사님께서 이제 오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찌 보면 주인이 없는 조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기관장은 3년 임기제에 계약직처럼 있다 가실 분들이 그냥 월급 사장이지. 그렇죠. 네. 근데 이사회의 일원도 이제 사내 이사와 사회 이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 이사분들은 역할이 좀 한정적이에요. 아무래도. 거수기죠, 거수기. 잘 공시렁대네. 어디 좀 이사회 참석하시. 그러다 보니까 좀 역할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사내 이사라면 대표 이사, 노동 이사 뭐 이 정도일 텐데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 저는 볼 때는 이제 주인의식 같아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을 가지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거 아니에요. 그 이사회에서.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판단, 혹은 뭐 급여를 삭감해야 된다는 어떤 뭐 그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대 목소리를 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셔야 되니까. 네네. 실제로 경영이 이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는 회사로서는 발목 잡기.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쑥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극단적인 예신 것 그런가요? 같고요. 그런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을 흔하지 않는 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노종 이제 조합이랑 네. 근로자 이제 이 지금 정식 명칭이 근로자 이사여서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자 이사는 실질적으로는 앞에 근로자를 떼고 보면은 이사니까 네.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역할, 그냥 일반 이사가 똑같은데 근로자 중에서 뽑았다고 상징적으로 근로자를 붙여준 것뿐인데 그게 모든 게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 조합하고 동일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보통 이제 근로 조건, 임금, 후생, 복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입장을 피력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본다면 이제 뭐 사업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시대 환경에 맞춰서 회사가 나갈 방향, 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역할이 이사회 역할이니까 그런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 경영 정책 자체가 이렇게 뭐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책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봇 300대 도입. 예. 이런 거. 로봇 그럴 수 있어요. 300대 도입하고 예, 예. 사람 2,000명 잘라. 뭐 이런 정책 방향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사항은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천사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가 어. 물론 이제 근로자와 노동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노동이사의 방점은 저는 이사보다는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는 뭐 재무이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동이사라는 거는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뭔가를 대변할 수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 두 분은 좀 입장 차가 있네. 아, 아닙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아니라 약간 좀 개념의 혼동이 있는 아, 거예요. 약간 볼 수고 있죠. 천혜사님 설명이 왜 맞으시냐면 지금 저희가 도입한 노동이사가 되게 재밌어요. 이사로 임명이 되면 노조원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법리적으로 직원에서 임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연구를 할 때 서울시에서 많은 공청회도 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격이 좀 특수해요. 기존의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문제. 네. 그다음에 노조와 노동이사의 의견이 상충될 때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극단적인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측에서 고도의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노동이사가 사측에 쓸 것이냐 노측에 쓸 것이냐의 그런 역할 문제. 이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임기 중에는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저분은 이미 임원 다 되셨네. 안정을 추구하시네, 저분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그런 여기도 회사 측 손들을 끈가 봐 느낌이. 이미 뭐 물 다 먹었어.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물 많이 들었어 지금. 네. 근데 아마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예측은 유럽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데 독일이 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노조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사에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와 노동이사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해보시니까 네네. 확실히 없을 때보다 이런 점은 너무 좋더라 하는 게 있습니까? 딱 확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옆에 직원들이 막 이사님으로 부릅니까? 그건 그렇겠지. 네,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가 원래 직책도 불렀다가 뭐 그때그때 유연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예를 들어 과장이었다면 그 과장 직책도 있으시면서 이사님도 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뭐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도입되고 두 분이 이사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럼 뭔가 좀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든지. 확실히 이 제도 좋아. 뭐 이런 거. 아직까지 이 임명되고 나서 이 제도가 시작된 지가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사에 참석한 것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한 번 갔다 오셨어요. 예. 한 번 이사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한 달에 한 번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뭐 보통 이사라 그러면은 어떤 부서를 관장하고 좀 넓은 룸이 있고 이런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영업점에서 뭐나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변화를 느끼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짧았군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면은 이런 점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건 없습니까? 바로 또 이제 박원순 시장 바로 또 연결되니까요. 그렇군요. 네. 보완이 필요한 점 많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점점점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이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사의 역할을 잘하려면 이사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시간과 별도의 공간과 내가 연구하고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내 방 좀 달라. 아까부터 둘이 꿍짝이 많네. 둘이 입 맞추고 왔네.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알았어. 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네. 제도적 초기인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 세팅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강 이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우리가 또 직원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특별히 우리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받지 않고 실적으로는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도 좀 주고 관용차도 또 나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특수비도 좀 받고 이게 좀 건질 만한 명패도 하나 좀 있어야 되고. 네. 이 사람도 사비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직원들을 만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찻집에서 만나듯 또 한국 문화상 네. 식사를 하면서 반주하는 문화가 또 있고 또 그런 자리 소프트하게 분위기가 돼야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그쪽인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는 지금, 줄이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상황이죠. 여긴 좀 네. 늘려달라.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로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특수활동비요? 특정하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라고 용어 쓰지 않고 아니, 뭐 업무 판공비. 추진비, 뭐 업무 추진비, 운영비, 회의비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됩니까? 있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진행된 건 아니고 제도 자체가 있잖아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보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세요? 월 한 50만 원? 50가 그건 뭐해? 월 200? 아니 그걸 얘기해야 우리 우리도 바로 시장에서 바로 보고해드리니까. 네, 이사를 바꾸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지. 네, 얘기하세요. 지금 바로 카톡 할 거니까.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동 이사제, 뭐 근로자 이사제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듯이 어느 정도 이런 제도를 마련했고 그렇지. 집행하고 일을 하려면 그에 대한 수반된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상징적 조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근로자 이사제가 네. 그냥 상징성만 있지 세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죠. 서운함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사님들 얘기하세요. 그래 이사를 바꾸든가 하지. 얘기하시라고. 저는 근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럴 느낌 수 자체가. 있습니다. 예, 뭐 부인할 수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 저희 직원분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허울뿐인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허수아비처럼 거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작 단계에서 모든 걸 다 만들고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기이기 때문에 1기들의 역할은 2기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반대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의 그런 앞서 제도를 시행한 많은 나라들처럼 가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또 특기가 고도의 압축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빨리 줄여갖고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유럽이나 선진 사례도 좀 연구를 해서 지금 아마 보셨겠지만 별로 해외 연수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특수활동비로 해외 연수를 연구된 분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아요. 없이는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면 실질적으로 이 콘텐츠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야무야 돼버리면 앞으로 이 제도 자체를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보니까 또 좀 실효성 부분도 좀 그러니까 전체 한 10% 전체 이사회의 한 1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10명 중에 1명 정도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의견을 뭐 제시해 볼 수는 있지만 묵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니까 다른 9명이 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근로자 이사분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조금씩 균열을 내가는 그런 그럴 수 측면에서 있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자칫 이제 한 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영자 입장에서 야 우리는 니네 저 노동자 측 목소리까지 이렇게 이사회까지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결정된 거를 뭐 왜 반대하느냐라고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 이럴 가능성은 그런 부분에서 선거 전에도 이제 다양한 직원들 의견 들을 때 그런 걱정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최종 의사 결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외부 상임 이사분들도 계시고 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또 이사 구성이 이제 서울시나든가 중기청 이사님들도 계시고 뭐 그래서 각계 뭐 노동계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뭐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대9 뭐 이런 상황으로는 아니니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상기하면서 네. 서로 이제 경영자 측하고도 네. 협의가 필요하고 경영자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한 명 한 명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네.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이
굉장히 그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예.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사 근로자 이사가 들어갈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대충 됩니까? 지금 서울 산하의 13개 기관 아, 준비를 13개 하는 걸로 기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현재까지는 뭐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관에 근로자 이사분들이 한두 분씩은 이제 들어가게 되겠군요 앞으로. 네, 그렇게 될 것이고 뭐 서울 메트로 도시활동사처럼 규모가 큰 곳은 네네네. 2분 정도가 아마 임명이 될 겁니다. 그거는 기관장의 재량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가 만든 행정 지침이 있고요. 그 방침에 의하면 이제 규모에 의해서 뭐 100명 이상이면 뭐 1명을 선출하고 뭐 3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침.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님의 이제 방침이죠. 따라서 산하기관은 다 도입을 하는 걸로 아 결국은요? 네네네.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근로자 이사들만 따로 모아서 서울시장과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만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나온 좀 이렇게 뭔가 후진 얘기 같은 거 있으면 그럼 목소리가 더 세지지. 그렇죠. 그러면 막 꼬발르는 거죠. 우리 기관장이 지금 이루고 있다. 우리 이사회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를 서울시장한테 바로. 그럼 서울시장이 또 기관장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보다는 정책적 건의를 하면 시 정책에 더 좋을 것 같고 또 네.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는 게 서울시 정책을 집행하는 네. 뭐 임무를 좀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산하기관하고 소통이 잘 되고 의견 조율이 잘 되면 아무래도 그 행정 집행력의 효율성 제고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제도가 좀 잘 돼야 네. 이 사기업에도 이게 또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잘 돼야 돼요 이런 거는. 네. 네. 그럼 우리 저 이 두 분께서는 이 근로자 이사가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하시는 게 있다면 각각 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열심히 노력해서 기반을 잘 닦아놓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쪽에서도 이 제도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쪽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근데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 안 해본 거,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과 위험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입을 해봤을 때 의외로 노동의 질이 매우 높아지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직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굉장히 지금의 흐름과 방향과 트렌드에 맞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도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고 같이 논의를 해보고 같이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사님도 한 말씀. 저는 뭐 잘 아시다 베스트셀러 상품들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저는 베스트셀러 상품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근로자 이사 제도도 제도 자체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 조직이라든가 그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떤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들이 다시 근로자 이사제로 반영이 돼서 잘 피드백이 된다면 좋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경계하거나 강 이사님 말씀처럼 터부시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그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 그런 정책들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고 그 정책이나 소프트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아니면 또 뭐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방향을 영향을 주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잘 자리 잡고 또 안착이 되려면 시장님이 또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돼야 되겠어. 시장님의 의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사결정자의 전적으로 의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칫 또 다른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아예 또 후퇴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선거 운동하세요? 네. 아니 뭐 캠프에 계신 분처럼. 아니 삼기 의지를 강하게 또 다지셨다고 그랬어. 네. 형 받은 만큼만 해. 더 넘어서서 하지는 마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분 포함한 지금 현재 근로자 이사 총 5분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 5분께서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선례를 좀
남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이 왔을 때 그거 잘 견뎌내야 됩니다. 네. 네, 뭔가 이게 뒷돈을 챙긴다든가 그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 이게 끝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이 제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기관들은 보니까 이렇게 막 뒷돈 줄 만한 기관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럴 만한 그 정도 영향은 없어요. 아, 그죠? 그런 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그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잘 활동해 주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 팟빵에 걱정 말아요 서울 채널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 서울골뱅이 팟빵.com 여기로도 고민 사연 제보 고발 뭐 어떤 것이든지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최소한 서울시 공무원은 그걸 다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원순 시장도 지금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거든요, 선거를. 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